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어느 마을에 이강윤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두고 늘 고개를 저었지요. 말수가 적고 다툼을 피하는 성미 때문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흥정을 하다가도 상대가 목소리를 높이면 강윤은 먼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요. 그런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참 답답하게 사는구먼. 겁이 많아서 그런 게지. 제목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강윤은 그런 말들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했을 뿐이지요. 어느 날 장터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온 상인과 마을의 방만익이 소값을 두고 다투고 있었지요. 이 소가 얼마나 좋은 놈인데 그 값을 달라 하시오? 좋긴 무슨. 다리도 가늘고 털도 윤기가 없지 않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지요. 강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를 한 마리 사러 온 참이었거든요. 방만익이 강윤을 보더니 손짓을 했습니다. 강윤,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이 소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나? 강윤은 잠시 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지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만익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자네도 소 키워본 사람이 아닌가. 어찌 모르겠다는 게냐? 제가 보기엔 그저 그렇습니다. 두 분께서 알아서 정하시지요. 강윤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지요. 저렇게 소심하니 언제나 손해만 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강윤의 아내 윤서연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장터에서 돌아오자 물었지요. 오늘 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별일 없었소. 소를 보러 갔다가 그냥 왔소. 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강윤은 태연했지만 눈빛만은 평소와 달랐지요. 무언가를 곱씹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방만익이 샀던 그 소가 병이 들어 죽었다는 것이었지요. 알고 보니 그 소는 이미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인은 그걸 숨기고 팔았던 것이지요. 방만익은 크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이 그때 뭔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게 말이야. 소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가버렸잖아. 하지만 강윤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옳았다고 떠벌리지도 않았고 방만익을 나무라지도 않았지요. 그저 며칠 뒤 다른 곳에서 소를 한 마리 사왔을 뿐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소였지요. 장터는 늘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큰 소리를 쳤고 자기 물건이 제일 좋다고 목청을 높였지요. 강윤은 그런 자리에서 늘 조용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깎아달라 조르지 않았고 팔 때도 값을 부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손해를 보는 일은 없었지요. 서연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강윤을 겁쟁이라 불렀지만 서연이 보기엔 달랐습니다. 남편은 쓸데없는 다툼에 힘을 빼지 않을 뿐이었지요. 장터에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강윤은 그들의 말보다는 손을, 표정을, 물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거짓을 할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은 숨기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소. 괜찮으십니까? 강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입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요. 그들이 뭐라 하든 내 할 일만 하면 되지요. 서연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겁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필요 없는 싸움을 하지 않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강윤을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강윤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지요. 겁쟁이라 부르면서도 그를 믿는 이상한 모순이었습니다. 강윤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지요. 해가 저물고 달이 뜨는 저녁이었습니다. 강윤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차를 내왔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강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조용한 곳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박만익이었습니다. 그는 장사에 눈이 밝았고 사람을 부리는데도 능했지요. 마을의 큰 거래는 대부분 박만익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강윤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강윤, 자네가 이번 일을 맡아주게. 박만익이 말하면 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지요. 무슨 일인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순한 양을 어디서 또 구하겠나. 그러게 말일세. 박만익이 참 편하게 부리는구먼. 하지만 박만익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윤에게 맡긴 일은 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번은 이웃 고을까지 곡식을 실어 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흘 안에 도착해야 했고 비가 오면 곡식이 상할 수 있는 급한 일이었지요. 박만익은 강윤을 불렀습니다. 강윤, 이번 일은 좀 급하네. 자네가 해줄 수 있겠나?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하던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강윤은 그날 밤부터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바퀴를 점검하고 곡식을 단단히 묶었지요. 날씨를 살폈고 길을 따져보았습니다. 이틀 만에 강윤은 돌아왔습니다. 곡식은 온전히 전달되었고 약속한 값도 받아왔지요. 자네 덕분에 큰 거래를 성사시켰네. 박만익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윤에게 돌아온 몫은 많지 않았지요. 박만익은 가장 적은 몫을 강윤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강윤이 제일 힘든 일을 했는데 저것밖에 못 받나? 답답한 사람이야. 제 몫도 제대로 못 챙기니. 서연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지요. 이번 일은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받으신 게 적다던데요. 그런가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강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음이 있으면 되지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